간단하게 이제 포토샵 팁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툴바에서 단축키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이동이라든가 또는 뭐 선택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이제 모양, 쉐입 도구 같은 경우에 또는 크롭 다 선택을 하는데 이 안에는 세부적인 옵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단축키를 이용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사각 윤곽 도구를 누를 거야. 그러면 사각 윤곽에 M이 들어가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다시 Shift를 누른 상태로 해당 단축키를 누르면 자, 도구가 바뀌어요. 도구가 바뀝니다. 다음으로 마찬가지로 자, 현재 지금 타원 도구가 선택이 되어 있는데 쉐입에 관련된 것들은 U예요. U. Shift U를 누르게 되면은 모양이 바뀝니다. 그래서 각종 툴바의 내용을 보면은 단축키가 다 똑같은 거는 다음으로 넘어갈 때 Shift를 눌러서 넘어갈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여기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거, 좀 더 빨리 이동을 할 수가 있다. 또 다른 건 뭐냐면 캔버스를 만들었어요. 캔버스를 지금 800에 800 픽셀로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내가 이미지를 집어넣어 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미지를 갖다가 놓고 해당 이미지를 다시 이동 툴로 갖다가 놨을 때 현재 이미지가 캔버스보다 무지막지하게 커요. 지금 내가 갖다 놓은 이미지는 사이즈가 대략 얼마가 되냐면 3000 픽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3700에 5600짜리 그 사이즈란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보게 되면 3744에 5616 픽셀짜리예요. 굉장히 크죠? 이러한 커다란 이미지를 캔버스에 넣게 됐을 때 조절하기가 힘들어요. 자유조절 도구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유변형으로 컨트롤 T를 누르게 되면 영역 자체가 안 보인단 말이야. 이럴 때는 컨트롤 0을 쫙 눌러주게 되면 지금 전체 이렇게 전체 바운딩 박스가 나옵니다. 컨트롤 0은 화면에 맞춤이었죠. 화면에 맞추기 할 때 내가 넣고자 하는 이미지가 워낙 커서 너무 커서 이 바운딩 박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컨트롤 0 눌러서 한 화면에 다 나오게 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이미지 사이즈를 줄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줄여가지고 안쪽에다가 배치를 하면 되겠죠. 얼마든지 이동 또는 다시 줄인 다음에 크기 조절까지 가능해요.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불투명도나 칠 같은 거 조정을 할 때 슬라이더가 있어요. 그죠?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조절을 하거나 아니면 수치값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이거 외에 해당 이름 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갖다 놓아 보시면은요, 커서의 좌우 화살표가 나올 거예요. 자, 이 좌우 화살표가 나왔을 때 클릭 앤 드래그 이용하면 자동으로 수치값이 조절이 돼요. 굳이 얘를 클릭하고 돌아다니지 않아도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스크러비 슬라이더라고 얘기를 해요. 7도 마찬가지 됩니다. 동일하게 클릭 앤 드래그로 조절이 되죠. 자, 또 다른 거는 레이어가 많아요. 레이어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에다가 제가 색깔을 따로따로 입혀줄게요.
자, 지금 레이어 1부터 5까지 5개의 레이어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레이어를 끄는 거는 그냥 누르면 꺼진단 말이에요. 끄고 켜는 거는 클릭하면은 꺼지고 켜집니다. 자, 이때 Alt를 누른 상태에서 눈을 클릭을 하게 되면 다른 애들이 전부 다 해제가 되고 얘만 보여요. 내가 선택한 레이어만 볼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클릭하게 되면 현재 레이어만 보거나 또는 숨길 수가 있는데 Alt 키까지 누르게 되면은 현재 선택한 레이어만 활성화시키고 나머지를 전부 다 숨겨버립니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자, 또 다른 팁. 일반적으로 아까 해봤지만 이제 레이어를 합칠 때 레이어들을 선택을 하고 나서 선택된 레이어만 합치고자 한다면 컨트롤 E를 사용을 합니다. 만약에 선택된 레이어가 아니라 모든 레이어를 한 방에 합치고 싶으면 컨트롤과 쉬프트를 누른 상태로 E를 눌러주면 돼요. 영문이. 자, 이 외에 내가 지금 레이어 5번부터 레이어 2번까지 선택을 했는데 만들어 놓은 레이어를 나중에 쓸 거예요. 나중에 또 쓸 거야. 근데 레이어를 한번 합치고 나서 포토샵을 끄고 다시 불러드리게 되면 합쳐 놓은 레이어는 다시는 쪼개질 못해요. 자, 이때 선택한 레이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별도로 합쳐진 레이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컨트롤 쉬프트 알트 E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선택한 레이어는 그대로 둔 상태로 별도의 레이어만 생성이 됩니다. 잘 되나요? 레이어 생기죠? 컨트롤 쉬프트 알트 E를 이용해서 병합한 레이어들을 눌러주시고 나머지는 한 장으로 만들어진다. 자, 또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엔 레이어들을 사이즈를 막 이렇게 저렇게 조절을 할게요. 자, 모든 레이어가 다 나오게. 자, 이런 식으로 조절을 했어요. 자, 레이어가 복잡하고요. 복잡한 레이어 지금 뭐 보면은 알지만 다른 더 많은 조그만 레이어들이 많았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떤 레이어가 적용됐는지 잘 모를 때가 있단 말이야. 자, 이때는 컨트롤 누른 상태로 여기 오른쪽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현재 내가 클릭한 지점에 적용되어 있는 레이어 목록이 나와요. 나오나요? 자, 클릭한 지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끄트머리를 보게 되면은 레이어 5와 배경이 지금 걸려 있다는 거야. 자, 가운데를 볼게요. 가운데 쪽에서 컨트롤 클릭을 하게 되면 배경과 함께 레이어 1이 걸려 있다는 얘기예요. 두 개가 동시에 이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클릭한 지점이 기준이 됩니다. 레이어 확인을 하고자 할 때 요 부분에는 어떤 레이어들이 겹쳐 있지? 라고 했을 때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배경과 레이어 3과 레이어 4가 있구나. 다시 오른쪽 클릭해보면 배경과 레이어 3이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자, 브러쉬 이용해서 브러쉬로 내가 뭔가를 그려요. 자, 뭔가로 이렇게 그리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곳의 색을 가져와야 돼. 그럴 때는 스포이드 툴 가지고 우리가 가져오죠. 스포이드 단축키는 스포이드 단축키 네, I. 근데 그렇게 누르지 않고 브러쉬로 색칠을 하다가 이렇게 색칠을 하다가 Alt키 누르면 스포이드 모드로 바뀌어요. 임시로. 색깔 바꿔주고 나서 다시 칠해주시면 돼요. Alt키 눌러서 색깔 눌러보면은 자, 반원이 생기는데 원이 생기는데 반으로 나눠져요. 자, 위에 부분은 현재 색깔, 아래 부분은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색깔. 스포이드로 가져올 색은 위에 나타나고 현재 선택돼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래쪽에 나타납니다. 나오죠? 브러쉬에서 임시로 스포이드로 바꾸는 방법. 브러쉬에 관련된 팁을 또 하나 얘기하자면 Alt키 누른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를 바꿀 수가 있어요. 좌우로 드래그하게 되면은 브러쉬의 크기, 상하로 드래그하게 되면은 강도. 오른쪽 마우스입니다. Alt 누른 상태로 오른쪽 마우스 그냥 오른쪽 키 누르면은 브러쉬 패널이 열려요. 그냥 오른쪽 브러쉬 패널. Alt 누른 상태에서는 브러쉬의 강도와 그 다음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다. 알아두면 편리합니다. 자, 또 하나 일러스트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브러쉬의 크기가 이렇게 커져버리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어느 지점을 선택을 했는지 모를 경우가 있어요. 정확한 지점. 그럴 때는 캡스록을 눌러서 십자가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캡스록, 이게 정확한 위치. 자, 캡스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대문자 소문자 바꾸는 키 있죠. 쉬프트하고 탭 사이에. 자, 걔가 캡스록이에요. 그래서 캡스록이 활성화가 되면은 십자 모양으로 나오고 캡스록이 해제가 되면 그 소문자 모드에서는 이렇게 브러쉬 모양으로 나옵니다. 필터에 우리 흐림 효과에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 굉장히 많이 쓰죠. 그러면 대화 상자가 이렇게 나와요. 대화 상자가 나오게 되는데 지금 예제에서 지금 원래 반경하고 좀 달라요. 설정을 하다가 내가 처음 상태로 되돌려야 돼. 얼마인지 몰라. 그럴 때 취소를 많이 눌러요. 그런데 취소 누를 필요 없이 Alt 키를 싹 눌러보면은 취소 버튼이 재설정 버튼으로 바뀝니다. 재설정을 하게 되면은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요. 이전에 선택했던 거. 이거는 꼭 가우시안 흐림 효과뿐만 아니라 대화 상자가 나오는 모든 툴에 다 공통 적용이 돼요. 변화를 막 시키다가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으면 재설정을 눌러주면 된다. 그럼 굳이 취소 버튼 눌러서 대화 상자를 다시 한번 선택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편한 점 중에 하나이고요.
포토샵에서 내가 조정 이것저것 막 바꿨단 말이에요. 위치 같은 거 막 바꾸고 했을 때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는 자, 오른쪽 위에 재설정이라는 거 있죠. 자, 이 재설정을 눌러서 초기화 시킬 수가 있는데, 이 초기화는 뭐가 초기화 되는 거냐? 패널들의 위치라든가 툴바의 형태 이런 것들이 초기화가 돼요. 그런데 요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포토샵을 아예 처음 상태로 초기화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것저것 만지다가 잘못 만지거나 또는 되돌리기를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포토샵을 종료할게요. 시작 버튼 있죠? 시작 버튼에서 포토샵 아이콘 있죠? 컨트롤 알트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포토샵 아이콘을 클릭을 하게 되면 대화 상자가 나와요. 어도비 포토샵 설정 파일을 삭제하시겠습니까? 예 하게 되면은 모든 설정이 다 지워지고 처음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자, 어때요? 정말로 처음 실행했을 때와 똑같이 돼요. 모든 도구들, 모든 패널들, 그 다음 모든 사용자 설정이 처음 상태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다못해 지금 색상 자체도 처음 상태로 되돌아가 있죠? 자, 이 기능은 이제 어떤 때 사용하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뭘 잘못 건드려갔는데 뭘 건드렸는지 몰라. 그래서 처음 상태로 바꾸고 싶어. 그럴 때 설정 파일 삭제하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하는 거예요. 시험장에서 내가 포토샵 관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전에 사람이 이것저것 만져놨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재설정을 해 주시면은 간단하게 우리가 깔끔하게 시험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포토샵 간단한 팁이었습니다.